네, 비트코인 투자자분들 반갑습니다. 1억 6천 다시 한번 반등 보였다가 다시 1억 6천 살짝 깨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좀 하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변곡점을 기다리는 자리이고, 다행히도 어제는 일단 큰 반등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저점이 좀 잡힐 만한 그런 자리들에 왔다라고 보여지고, 전반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경제가 문제고, 우리나라 경제를 가지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자 이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 만큼 우리의 포트폴리오는 수정하자, 이런 부분을 당분간은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텔레그램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꼭 보셔야 되는 지표들을 계속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지금 글로벌 M2 통화량이 미국, 중국, 유럽 할 거 없이 다 그냥 뛰어 올라가고 있다. 제일 중요한 국가들이 뛰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유동성 정도는 한번 체크하면서 가는 것도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현재 비트코인 일봉 트리플 마이너스 나오고 있어요. 하방 압력 가격적으로 많이 나온다라는 거고요. 아웃플로우는 그나마 다행으로 이제 그 매도 클라이막스가 종료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여기 반등 나오기 전에 이 센티가 버텨주기에는 또 매우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니까 갭은 그러니까 매물대는 크지만 그런 부분을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일단 반등 보여줘서 또다시 확률을 반등 쪽으로 높여가고 있고요. 지금 이 차트로만 봤을 때는 그 수급 가격 압력도 하방 압력이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머니 아웃플로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로 흐르는 그림이 밖에 안 나오지만은 일단은 매도 클라이막스가 좀 나온 것처럼 보이죠. 지금은 확실한 건 머니 인플로가 들어와서 플러스가 뜨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아직 내가 그래도 오히려 반등할 때마다 하방으로 잡는 그런 매매법이 더 옳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거는 더 자세히 보려면 이제 1시간 봉에서 보면 되죠. 1시간 봉에서 가격에 여기 보면 여기 두 개가 플러스죠. 플러스 상방 압력 보여주고 있고, 제가 어제 방송 켰을 때가 어제가 이거죠. 어제 한 요거 3개 정도? 요거 3개? 이렇게 나왔을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제 그래도 이제 이게 보였다. 어제 제 방송 본 분들은 그 반등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거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요거 바로 하루 전 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뒤로 돈이 더 세게 들어오니까 당연히 올라가는 겁니다. 기회를 줬고, 다행히도 뭐 이제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요 이게 갭을 먹으러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어제도 정확하게 이 갭을 언급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는 이제 먹은 거죠. 이거를 뚫기에는 또 가성비가 좋지 않죠. 굳이 이거 눌릴 필요가 없죠. 오히려 여기서는 눌리는 걸 또 다시 갭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어떻게 내려온다? 머니 아웃플로우가 또 다시 수급이 마이너스로 전환되면서 확 들어온다. 그래서 이거를 다 보고 가면 늦네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어제가 한 이쯤에 제가 이거 3개 4개 정도 켜져 있을 때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줄어들었다가 다시 전환될 때가 여기에요. 다시 전환될 때가 이게 나쁜 자리가 아니거든요. 저항대에서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추세가 변곡점이 나오는 자리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이게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110K에서 한번 또 그 받아줍니다. 왜냐면 이 어려운 저항대를 뚫었다라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오늘 조금 더 언급을 해드렸고요. 현재 시장, 우리나라 시장 좀 위주로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국채 쓸어 담다가 갑자기 사흘 만에 10조 원이나 던져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환율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400원 돌파했고 지금 좋지 않아요. 지금 미국한테 통화 스왑도 거절당했어요. 근데 사실 통화 스왑을 거절당한 것 자체가 크다라기보다는 사실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우리나라가 뭔가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 정부 단위에서 그런 움직임이 나왔다라는 건 어려운 시그널들을 봤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미국은 통화 수합하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해주는 이유는 그 나라와의 외교나 국방적인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재무로는 미국의 전략이 재무로는 손해봐도 나머지로는 이득 보는 그런 그림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미국은 이제 기축통화가 확실하니까 재무로는 좀 손해보면서 다른 걸로 부가가치를 얻겠다인데, 우리나라가 미국에게 부가가치를 못 만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투자도 난리가 나고 있죠. 투자도 원래 400조 500조 하다가 지금 뭐 계속 계속 올라가잖아요. 단위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외국인들이 국채를 3일 만에 10조를 팔았다. 10조를 팔았어요. 우리나라 이 10조 정도면은 하루에 코스닥 하루 거래량 정도 되거든요. 엄청나게 지금 털린 겁니다. 지금 하루에 순매도 5위권까지 기록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을 믿지 않고 돈을 뺀다. 이렇게 계속 지속되면은요, 환율이 2,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재 엄청나게 수입 비싸게 해가지고 그게 다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의 인플레이션으로 찍힌다. 국채금리가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우리나라 망했네, 이건 아닙니다. 환율은 일단은 좀 좋지 않은 수치까지 나왔지만 국채 시중금리를 봤을 때는 3년물 2.5에 10년물 2.9, 물론 이것도 올해 최고치긴 해요. 근데 사실 이거 3% 미만에서만 유지만 되면 제가 봤을 때 평생 그 정도만 돼도 별로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근데 걱정이 이게 돌파가 될까봐 걱정이지. 이게 3% 돌파하면 아마 그때는 환율이 1370, 80원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1500원 넘어가면 체감 완전 달라질 거예요. 이때는 IMF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제2의 IMF 분명히 기사로는 나올 겁니다. 아무튼 간에 집값 상승이 또 버티고 있으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또 기준금리 못 내려요. 기준금리 내려야 이거 좀 컨트롤 되거든요. 근데 기준금리 못 내리죠. 왜냐면 기준금리 내리면 집값도 폭등해서 또 그거대로 문제거든요. GDP는 깜짝 성장, 요거 잘 나온다고 했습니다. 미국은 GDP 계속 잘 나올 거고, 그리고 대미 투자펀드 불확실성, 이거 막 원래는 이거 분할로 해서 하기로 했던 것도 선불로 내놔라.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지금 1,500원 감안하면은요 500조에 500조, 우리나라 1년 예산 내놓으라는 건데 힘들죠. 근데 이것도 선불이다. 선불 더 내놓으라. 더 내놓는 거 둘째치고 이거 그냥 선불로 한 번에 일시불 내놓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보통 선불이라는 소리를, 선불을 할부로 하진 않잖아요. 보통 카드 결제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비트코인은 일단 요 정도 가격이 움직이고 있어요. 사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이제 환율이 예를 들면은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일봉에서 봤을 때 110K, 111K 이 정도거든요. 지금 여기 업비트 보면 김프를 대충 볼 수 있는데 지금 슬슬 김프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프가 플러스가 나오고 있어요. 보면 바이낸스나 이런 거에 비하면 업비트 가격이 비싸죠. 벌써 이제 김프가 반영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터키, 뭐 어떤 아르헨티나 이런 데처럼 비트코인을 자국으로 사는 돈이 더 비싸지는 시기가 원래는 과열로 해서 와야 되는데 통화가 무너지면서 오는 좀 안 좋은 그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격으로 또 비싼 상황이고요. 더 비싸게 사야 되는 거죠. ETF 자금 유출 나오고 있습니다. BTC, 이더리움 그렇게 좋지 않은 국면이 나오고 있고, CME 선물 거래량을 봤을 때 이더와 BTC 최근에 오히려 CME 선물 쪽에서는 이더리움이 더 자금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조금 더 뭔가 추세가 좋은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며칠 좀 연속적으로. 지금 현재 그 비트도미넌스가 한번 반등 줬다가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더나 뭐 리플 이런 애들은 조금 메이저 알트로서의 프리미엄을 조금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샘슨모어는 국가 간 비트코인 채택이 가속되고 있다는 내용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 실제로 매집한 증거는 없고 전부 다 그 범죄 자금 회수한 걸로 20만 개 가지고 있고, 전략적 비축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고요.
파키스탄, 라틴 아메리카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고, 이미 그 개발도상국 쪽에서는 엘살바도르랑 뭐 부탄은 잘 아실 겁니다. 실제로 그걸로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 안 움직일 수가 없다. 2026년은 확실히 좀 느낌은 다를 겁니다. 왜냐면 모든 것들이 제도권에서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제도권과 기업들의, 원래 우리의 투자들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기성금융권들이 다 가지고 있던 거 부스러기 좀 나눠주면 정말 뭐 부동산에 분양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분양이란 단어 자체가 나눠준다라는 거, 그러니까 양을 나누다 아니에요. 양을 나누다. 완전히 그냥 나눠 갖는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비트코인은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다.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성금융한테 한번 싸대기를 날리는 그런 좋은 기회를 일단은 잘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2026년엔 기관과 국가들, 기업들이 모두 다 알아요. 걔네도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여러 가지 제도 정비나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광고나 홍보를 해주지는 않고 있지만, 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건 맞지만 결국 2026년에는 이렇게 누르던 거가 안 터질 수가 없다. 일단 외국인들은 10조를 매도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자금 빼고 있고, 뭐 당장 얘네가 뭐 비트코인 투자한다 이런 건 개념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더 글로벌적으로 자금들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고 시대가 열렸고, 분명히 더 매력적인 자산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그게 당연히 비트코인이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구조적으로 최근에 이더리움 흐름 좋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 두시고요. 당분간은 이렇게 매크로를 같이 읽어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월 중순에 이제 여러가지 이슈들이 좀 터질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이벤트 드리븐으로 좀 읽어드리도록 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텔레그램 오셔서 꼭 오셔야 되는 지표들 확인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